안녕하십니까. 저는 파프리카랩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정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의학물리학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일단 저희가 왜 소수 기업으로 이렇게 사례를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추천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업을 한 계기가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제 넣었고요. 저희가 암정복 추진 개발 사업을 2016 년도부터 이게 3 차원 맞춤형 선량계 개발이라는 그 과제를 했었고 어 그때 과제 목표로 저희가 개발한 선량계들을 모두 기술 이전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연차에 이제 국내에 있는 소규모 그 관련된 회사들을 만나 봤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 영세하고 대부분 다 수입 모든 장비들 다 수입하고 있고 제조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목표를 했는데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창업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일단 마음을 먹고 창업을 했고요. 그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런 준비도 없고 뭐 아무 생각이 없어서 서치를 해 보니까 이런 이제 사업이 있었고 그때까지는 이거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창업은 남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냥 실적 쌓고 뭐 환자들한테 도움되는 뭐 연구와 개발을 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조건이 인제 그때 저희가 인제 공동 창업을 세 분이나 같이 했는데 조건이 만 39세 이하가 된다고 해서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라서 제가 일단 먼저 신청해서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적합할까?'라고는 고민도 많이 했고 제가 밑에 이렇게 화살표로 해 놓은 부분은 예전에 저희 세대에서는 그 인재상이 글로벌 인재였거든요. 해외에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요즘에는 제가 EBS에서 봤는데 "창업형 인재가 더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 좀 시대에 맞게끔 좀 변화를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인제 2019년 12 월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 분 이제 저랑 박종민 대표는 의학물리학자고요. 우홍윤 교수님은 두경부를 보시는 임상이십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이 창업을 했고 저희가 인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시작을 했고 어 그 의료기기 제조업부터 2020 년도에 인제 신고하고 도소매업하고 또 예비 창업 패키지 또 잘했다고 인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아이템의 기술 이전 그다음에 판매도 납품도 한 건 했었고요. 벤처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초기 창업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산 의료기기 제품 사업도 다른 아이템으로 하고 있고요. 판매업 신고도 지금 돼 있고 어 저희가 인제 그 의사창업 공동연구회에서 의료기기 인허가라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발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 운이 좋게 지난달에는 인제 다른 그 제 공 동물 고정용 장치 실험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제 또 보산진에서 해 주시는 투자유치 중개 사업을 선정이 돼서 아직 뭐 진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암 치료는 세 가지 요법을 하고요. 그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 분야가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모든 암 환자 중에서 거의 30% 정도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가 되고요. 수도권만 따로 분리를 하면 방사선 치료를 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인제 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뭐 다른 전공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좀 우려가 많습니다. 뭐 '위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부터. 실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치료 시간이 너무 길고 고정 장치가 복잡하고 자세를 유지하기를 힘들고 이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그런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도 없고 개발하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해 보자."라고 해서 인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파프리카는 요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프리카를 먼저 만들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분야는 인제 방사선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선량을 보정하는 기기 그리고 인제 치료 요거는 이제 아직 계획 단계에 있긴 한데요. 저희가 국내에서도 치료 기기가 개발이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쪽으로 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필요한 보조 기기들 말씀드린 실험 기구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어플라이한 아이템은 안구 선량기입니다. 안구 선량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인제 이게 방사선을 받게 되면 부작용으로 카타렉트가 생깁니다. 이거를 인제 선량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현재까지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레드 아이라는 부분, 그 디텍터가 그 안구 선량을 측정하는 부분인데, 얘 언설턴티가 보고된 게 15%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수정체, 세계에서 수정체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디텍션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노란 부분이 방사선을 받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정도에 따라서. 그걸 리딩을 해서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미국 특허를 등록을 했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 있던 그 기술 이전을 해 왔습니다. 논문도 이제 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현재까지 이렇게 개발된 상황이고, 이걸 확대를 해서 이거는 이제 일회용이고 뭐 한 번 사용 가능하고 저장이나 뭐 부가 장치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칩으로 개발해서 능동적으로 좀 리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제 피부, 이제 방사선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피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제 피부에 대한 전달 선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환자한테 전달된 선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특허를 냈고, 요것도 확대를 해 가지고 칩이 들어간 형태로 플렉서블하게 환자한테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똑같은 아이템 그 기술 배경으로, 예, 개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방사선 치료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를 하게 잉크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게 인제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샤워를 하면 또 지워지고 해서 저희가 치료 기간 동안 샤워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럼 위생상 그리고 미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인제 환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형광액을 인제 타투를 해서 자외선 램프를 비쳤을 때만 그게 나타나게끔 해서, 요거를 이제 의료기기 저희가 지금 판매 신고 요거 때문에 했었고요. 그래서 다 개발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과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구강 고정 장치인데요. 이제 두경부 환자들이 환자 자세 중에서 제일 많이 바뀌는 게 혀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1 등급으로 신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그 신제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사업이라고 해서 요거는 관련해서 지금 임상시험 진행 중이고, 내년에 상반기 때 저희가 인제 재료로 수가를 한번 신청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요것도 이제 환자 피부에 올려 놓는 블로스라는 제품인데요. 그 유니폼한 선량이 인제 방사선이 전달되도록 하는 제품인데,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좀 생산해서 좀 더 나은 특성과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가 돼 있고, 요거는 이제 GMP를 2 등급이어서 GMP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말씀드린 인제 그 지고정 장치인데요. 이름은 옴짝달싹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를 마취를 안 하고 고정시켜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일단 출원을 특허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병원에서 혹은 대학에서 이렇게 기술을 이전을 해 와야 될 아이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거를 언제 가져와야 되나? 미리 가져와서 사업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방사선 그 계측 시장은 뭐 어마어마한 규모고, 이 중에서 의료 시장이 66%를 차지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 비율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로드맵은 앞에서 말씀드린 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들 계속 진행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방사선 치료 기기 쪽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치매 쪽에 저선량 이 방사선이 도움이 된다고 최근에 이제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매출 금액은 사실 IR을 저희가 아직 해 보진 않았는데 하면 되게 크게 잡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옳은 건지 몰라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뭐 저희가 일단 돈을 많이 벌려고 회사를 만든 건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우수기업 발표할 때 창업을 하지 않으신 분 대상으로 그 짧은 기간의 경험을 또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한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파란색은 지금 드는 생각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때는 막 그 회사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뭐 정과는 무엇인가, 뭐 다 여러 가지 다 고민을 있었고, 결국은 아이템을 상품화하는 데서 더 그때보다 지금 더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브로셔를 언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다른 업체에 공급을 하면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복잡했고요.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가이드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고, 여전히 인제 인력 구성은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조사, 수요 조사, 이것도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계속 가는 고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 부분이 조금 우수하다면 우수한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항상 고민하면서 다음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은 조금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 창업 연구회라서 제가 병원에 협조를 넣었는데, 어 사실 서울대 병원도 창업한 기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병원의 협조는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처음에 웹벤치 하나에서 인제 등록을 해서 법인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대학으로 쪼끔 옮겨서 랩을 2 개를 하고 있는데, 벤처 기업 인정을 받으면 2 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년 뒤에 또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대학에서 좀 더 창업에 대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